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신앙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달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가을맞이 신앙송의 사회를 맡은 이종숙 인사드립니다. 저희 ETV 문학채널은 신앙송을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신앙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국의 관광 명소를 찾아다니면서 이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문학채널 제작진은 오늘 이곳 전주 복합문화공간 여원에 몰려와 이 행사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곳 복합문화공간 여원은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의 유미숙 회장이 운영하는 공연 신앙송 창작 아틀리에입니다. 유미숙 회장이 연출하는 국내 최고의 공연 신앙송은 모두 이곳에서 연구되고 기획돼서 준비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낭송의 시작에 앞서서 이곳 여원 공연 신앙송 대표이신 유미숙 원장의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숙 원장님 모십니다. 이 좁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국에서 오신 멋진 여러분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좀 더 멋지게 여러분들을 맞고 싶어서 사실 옷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옷을 조금 제가 못 갈아입었어요.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제가 상중이고 이 시간에 이제 제 동생이 화장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또 이곳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잠시 이곳에 이제 들렸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 저기 옆에 보시면 핑크랑 분홍이랑 옷 입고 있죠. 저 멋진 회원들의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전국에 신앙송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격 있고 아름답고 스스로가 행복한 낭송을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미력 하나마 조금 보태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분들이 응원차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문학채널에서 이렇게 하는 이 멋진 신앙송이 좋다 프로그램에 함께 하셔서 저도 행복합니다. 오늘 마음껏 낭송하시고 또 교류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행사를 함께 준비해 오신 저희 ETV 문학채널 김응식 대표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응식 대표를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는 저는 자주 옵니다. 유미숙 대표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하러 자주 옵니다. 유미숙 원장이 이렇게 제 마음을 끌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연 신앙송을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무대로 만들어낸 사람은 유미숙 원장 외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그 공연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미숙 회장의 공연을 보면은 처음 사회자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놓고 중간에 박수 치는 걸 금지시켜요. 한 사람 낭송했다고 박수 치고 뭐하고 하는 거 못하게 합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음악이 계속 연주되면서 불과 8편 내지 9편 시를 가지고 1시간 40분 동안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장르, 무대 예술의 장르는 모두 신앙송의 소품일 뿐입니다. 아무리 성악을 잘해도, 연주를 잘해도, 아무리 춤을 춰도 신앙송을 도와주는 소품이지 동무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앙송을 도와주는 장르로 이렇게 늘 해왔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서 그 공연을 보면은 1600석 모든 석을 만석을 채우고 밖에서 빈자리 없냐고 대기하는 인원이 몇백 명 되는 그런 공연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전국 어느 신앙송 모임을 가봐도 그 신앙송 모임의 평균 연령이 거의 60살이 넘습니다. 거의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고, 할아버지는 적어요. 할머니들만 쭉 앉아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자청해서 온 사람은 거의 드물고, 출연자가 객석에 앉아 있고, 번갈아 가면서 무대에 오르고, 설령 몇 사람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운전병이지 자청해서 온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신앙송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유미숙 그 공연을 보면은 평균 연령이 40대로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공연에 유치원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20대, 30대 과감히 이렇게 끌어들여서 무대에 올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고 다른 신앙송회에 가면은 아주 클래식한 장송곡 같은 배경음악,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배경음악 나오잖아요. 거의 다 100% 장송곡입니다. 아주 슬프고. 그런데 유미숙 원장이 쓰는 배경음악은 MR이 없어요. 그냥 연주합니다. 연주하고 트로트면 어떻고 비보이가 막 춤을 추면 어떻고 또 뭔가 이게 난타 막 두들기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앙송을 보면 모조리 거의 100% MR 장송곡 틀어놓고 그렇게 늘어지게 신앙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송이 거의 대부분 이미 듣고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가을만 되면 별에는 밤 여기 가도 별에는 밤 모조리 별에는 밤 윤동주 이거를 딱지가 붙을 정도로 해요. 그러나 유미숙 원장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미 아는 그런 신앙송은 안 하고 새로운 남들이 잘 모르는 시. 오늘도 이제 신앙송 대회가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준비한 지정시는 전북의 시. 그래서 작고한 문인들 서정주, 신석정 이런 분들의 그 시를 제가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유미숙 원장은 이거 말고 살아계신 분으로 해서 여기 모조리 지금 앉아 계신데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5편을 선정을 했걸래 이 중에 한 편 뺍시다 했더니 유미숙 자기 거 빼더라고요. 그래서 4편을 이따가 이제 신앙송 지정시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라는 말을 제가 감히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송계에서는 김응식 대표는 어떻게 유미숙만 그렇게 자랑하고 키우고 막 여기저기 선전하고 다니냐고 미운 털도 좀 박혔습니다. 그러나 제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데도 그럼 따라 해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소리의 고장 소리문화의 전당이 있는 전주에서 유미숙 원장이 있다는 건 대단히 큰 행복입니다. 대한민국의 행복입니다. 전라북도의 보물인 유미숙 원장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주고 지켜봐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을맞이 신앙송에는 모두 14분이 참석하십니다. 이름 가나다 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낭송을 하실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귀를 쫑긋 세우고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주 복합문화공간 여원에서 펼치는 가을맞이 신앙송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노래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신앙송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김현서 낭송가께서 정일근 시인의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을 낭송하시겠습니다. 김현서 낭송가는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김현서 감성 스피치 아카데미 원장이면서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김현서 낭송가를 모십니다.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 정일근.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두레밥상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는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두레밥상, 둥글게 채비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 먹고 싶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 투구의 아수라장.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렸을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두레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사랑,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두레 먹고 싶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낭송 듣겠습니다. 노금선 낭송가께서 도종환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을 낭송하시겠습니다. 노금선 낭송가는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시인이며 신앙송가이고 문학박사인 노금선 낭송가는 대한민국 신앙송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노금선 낭송가를 모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도정환. 저녁 숲에 내리는 황금빛 노을이기보다는 구름 사이에 뜬 별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버드나무 실가지 가볍게 디듬여 오르는 마늘이기보다는 봉지딸 20알 빈 눈길을 쓰다듬는 달빛이었음 싶어. 꽃분에 가꾼 국화의 우함보다는 해가 뜨고 지는 일에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구절초였음 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꽃 피우는 일이 곧 살아가는 일인 콩꽃 팥꽃이었으면 좋겠어. 이 세상의 어느 한 계절 화사히 피었다 시들면 자취 없는 사랑 말고 저무는 들녘일수록 더욱 은은히 아름다운 억새풀처럼 늙어갈 수는 없을. 바람 많은 가을 강가에 서로 어깨를 기댄 채 우리 서로 물이 되어 흐른다면 바위를 깎거나 갯벌 허무는 밀물썰물보다는 물오리 때 쉬어가는 저녁 강물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손을 잡고 한 세상을 흐르는 동안 갈대가 하늘로 크고 먼 바다에 이르는 강물이었음 좋겠어.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낭송 듣겠습니다. 문은경 낭송가께서 신석정 시인의 어머니 기억을 낭송하시겠습니다. 문은경 낭송가는 이곳 전주에서 오셨는데요. 우석대 평생교육원에서 신앙송 강의를 하시고 계시는데 신앙송뿐만 아니라 성악이나 파페라 가수로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학채널과의 인연은 11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문은경 낭송가를 모십니다. 어머니 기억. 신석정. 비오는 언덕길에 서서 그때 어머니를 부르던 나는 소녀였다. 그 언덕길에서는 멀리 바다가 바라다 보였다. 빗발 속에 검푸른 바다는 무서운 바다였다.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는 이내 메아리로 되돌아와 내 귓전에서 파도처럼 부서졌다. 아무리 불러도 어머니는 대답이 없고 내 지친 목소리는 해풍 속에 묻혀갔다. 층층나무 이파리에는 어린 청개구리가 비를 피하고 앉아서 이따금씩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청개구리처럼 갑자기
외로웠었다. 구름에 빛이 느려지고 창가에 요란히 내리는 빗물 소리만큼 시린 기억들이 내 맘 붙잡고 있는데 먼 바닷소리가 밀려오고 비는 자꾸만 내리고 있었다. 언덕길을 내려오노라면 짙푸른 동백잎 사이로 바다가 흔들리고 우르르르 먼 천둥이 울었다. 자욱하니 흐린 눈망울에 산수유꽃이 들어왔다. 산수유꽃 봉우리에서 노란 꽃가루가 묻어 떨어지는 빗방울을 본 나는 그의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말았다. 뿌리가 무드르기 올라오는 언덕길에 비는 멎지 않았다. 문득 청맥죽을 훌훌 마시던 어머니 생각이 났다. 그것은 금산이란 마을에서 가파른 보릿고개를 넘던 내 소년 시절의 일이었다. 어머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낭송 듣겠습니다. 박영희의 낭송가께서 복효근 시인의 어느 대나무의 고백 낭송하시겠습니다. 박영희의 낭송가는 충북 옥천에서 오셨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 옥천이죠. 그동안 지용 신앙송협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지용 시를 전국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박영희의 낭송가를 모십니다. 어느 대나무의 고백. 시 복효근, 낭송 박영희. 늘 푸르다는 것 하나로 내게서 대쪽 같은 선비의 풍물을 읽고 가지만 내 몸 가득 칸칸이 들어찬 어둠 속에 터질 듯한 공허와 회의를 아는가. 고백컨대 나는 참새 한 마리의 무게로도 휘청된다. 빈 눈 속에서도 하늘 찌르는 기계를 운운하지만 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나치면 허리뼈가 뻐개지도록 휜다. 흔들린다. 제때에 인양 베어져서 난세의 죽창이 되어 피 흘리거나 태평성대 향기로운 해피리가 되는 정수리 깨치고 서늘하게 울려 퍼지는 장군 죽비.
하다못해 세상의 종아리를 후려치는 회초리의 꿈마저 꾸지 않는 것은 아니나 흉흉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바람 소리에 어둠 속에서 먼저 떨었던 것이다. 고백하건대 그놈의 꿈들 때문에 서글픈 나는 생의 맨 끄트머리에나 있다고 하는 그 꽃을 위하여 시들지도 못하고 휘청 흔들리며 떨며 다만 하늘 우러러 견디고 서 있는 것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하실 때는 이제 조금 앞으로 나와주시면 화면이 더 잘 받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박춘희 낭송가께서 낭송하는 이근모 시인의 고려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금 이근모 시인께서 와 계시는데요.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박춘희 낭송가의 낭송 듣기 전에 잠깐 이근모 시인의 말씀 듣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이근모 시인은 저희 문학채널과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광주 민주광장에서 신앙송 대회를 함께 펼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광주 문인협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이근모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 오랫동안 우리 문학채널하고 인연을 맺고 있다가 저 강주하고 가까운 이곳 전주에서 오늘 시낭송 행사가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 강주 문인협회가 시낭송 분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시낭송 행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보람되게 할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시낭송 행사를 하는 것을 봐서 벤치마킹을 할까요? 그런 것을 배워가서 저희 그 회원들한테 이렇게 가서 전주 가서 시낭송 행사하는 것을 봤더니 이렇게 시낭송 행사를 하고 있더라. 그럼 우리 문협회 시낭송 분과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획을 해서 한번 멋지게 해달라는 그것을 한번 제가 배우려고 왔습니다.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오늘 행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박춘희 낭송가께서 낭송하는 이근모 시인의 고려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낭송가는 충남 아산에서 오셨습니다. 시인이며 신앙송가인 박춘희 낭송가는 아산에서 윤슬 신앙송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박춘희 낭송가를 모십니다. 고려인 이근모 시베리아 북풍한서 내 핏줄을 올게 해도 해오름 딸이나 매듭 딸이나 언제나 멈춤없이 흘러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핏줄은 얼지 않았는데 마음이 얼었습니다. 천년의 바람과 천년의 구름이 자리한 하늘 아래 현의 정체성을 찾아 해를 이은 혼뿌리 광야를 누볐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산처 나의 세포되어 마음 구석구석 자리 풀고
영원히 치워버릴 수 없는 혈맥으로 백두까지 한라까지 뻗을 수 있기를 염원하였습니다. 하얀 순백의 옥양목에 떨어뜨린 쪽물처럼 그 혈은 시베리아 벌판에 점을 찍고 한민족 영혼으로 승하해 왔습니다. 나의 조국, 늘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왜 나는 당신의 혈맥 바깥처럼 존재해야 합니까? 내 핏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누구의 모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낭송 듣겠습니다. 변규리 낭송가께서 유한진 시인의 자화상을 낭송하시겠습니다. 변규리 낭송가는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대전 신앙송예술인협회 대표로 또 변규리 신앙송 아카데미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규리 낭송가를 모십니다. 자화상 유한진. 한 50년 살고 보니 나는 구름의 딸이요 바람의 연인이라. 눈과 서리와 비와 이슬이 강물과 바닷물이 뉘기 아닌 바로 나였음을 알아라. 수리 부엉이 오는 이 겨울도 한밤중 뒤뜰 헌 밭을 말달리는 눈바람에 마음 헹구는 바람의 연인. 가슴 속 용광로에 불지피는 황홀한 거짓말을 미쳐본 뿐 대책 없는 불쌍한 희망을 내 몫으로 오늘 몫으로 사랑하여 흐르는 일. 사가질수록 새우 젓갈 만나듯이 내 얼룩이 쩔을수록 인생다워지듯이 산다는 것도 사랑한다는 것도 내모치고 더럽혀지며 진실보다 호성에 더 감동하고 정직보다 제업에 더 집착하여 어디론가 쉬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다. 나란히 누웠어도 서로 다른 꿈을 꾸며 끊임없이 떠나고 떠도는 것이다. 멀리 떠나갈수록 가슴이 그득히 채워지는 것이다. 갈 때까지 갔다가는 돌아오는 것이다. 하늘과 낭만이 살 곳은 아니다. 허공이 오히려 더 살만한 곳이며
떠나고 흐르는 것이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다. 돌아보지 않으리. 문득 돌아보니 나는 흐르는 구름의 딸이요 떠도는 바람의 연인이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낭송 듣겠습니다. 송미숙 낭송가께서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을 낭송하시겠습니다. 송미숙 낭송가는 세종에서 오셨습니다. 사는 곳은 세종이지만 원래 고향은 이곳 전라북도 진안이라고 합니다. 시인이며 저희 ETV 문학 채널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대회 사회를 맡아 수고해 주실 텐데요. 송미숙 낭송가를 모십니다. 자화상 서정주.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운이었다. 엄에는 달을 두고 붓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애미의 아들 바보년이라던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수많은 머리털과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스물세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잃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잃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볕이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늘어뜨린 병든 숙회 마냥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낭송 듣겠습니다. 송병우 낭송가께서 이생진 시인의 아내와 나 사이를 낭송하시겠습니다. 송병우 낭송가는 이곳 전주에서 오셨습니다. 전북 문인협회 회원이며 한글 낭독협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송병우 낭송가를 모십니다.
아내와 나 사이 이생진.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는 다투기도 참 많이 다투었습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의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우리 둘을 서서히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나의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인생, 종교, 철학. 우린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낭송 듣겠습니다. 송영임 낭송가께서 신석정 시인의 산은 알고 있다를 낭송하시겠습니다. 송영임 낭송가는 이곳 전라북도 진안에서 오셨습니다. 송미숙 낭송가의 조카분이라고도 하는데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송영임 낭송가를 모십니다. 산은 알고 있다. 신석정. 산은 어찌 보면 운무와 더불어 항상 저 아득한 하늘을 연모하는 것 같지만 오래오래 겪어온 피 묻은 역사의 그 생생한 기억을 잘 알고 있다. 산은 알고 있다.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고 그 기나긴 세월에 묻어간 모든 서럽고 빛나는 이야기를 너그러운 가슴에서 철철이 피고 지는 꽃들의 가냘픈 이야기보다도 더 역력히 알고 있다. 산은 가슴 언저리에 그 어깨 언저리에 스며들던 더운 피와 그 피가 남기고 간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마련하는 역사와 그 역사가 이룩할 줄기찬 합창 소리도 알고 있다. 산은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이다. 이슬 젖은 하얀 총로가 뒹구는 저 능선과 골짜구니에는
그리도 숱한 풀과 나무와 산새와 산새들의 노랫소리와 철쭉꽃 나리꽃과 나리꽃에 내려앉은 나비의 날개에 사온되는 바람과 바람결에 묻혀가는 꿈과 생시를 산은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산은 우리들이 내일을 믿고 살아가듯 언제나 먼 하늘을 바라보고 가슴을 벌린 채 피 묻은 역사의 기록을 외우면서 우리들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산이여, 나도 알고 있다. 내가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낭송 듣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9월 2일인데요. 오늘은 우리의 민족 영웅 안중근 의사가 태어나신 지 144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면서 사형에 처해진 안중근 영웅을 기리는 그런 마음에서 이루다 낭송가께서 안중근 어머니의 편지를 공연 신앙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루다 낭송가는 경기도 화성에서 오셨습니다. 아동문학가이며 대한민국 신앙송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사무국장이십니다. 이루다 낭송가를 모십니다. 내 아들 중근아, 네가 정녕 이 나라를 위해 장한 일을 하였다. 얼마나 두려웠느냐, 얼마나 떨리었느냐, 얼마나 간절했느냐, 얼마나 무거웠느냐. 이 어미는 네가 내 아들이라서 고맙고 자랑스럽다. 그러니 중근아,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장한 아들아, 비록 너는 먼저 가지만 너의 이름은 이 어미의 가슴 속에, 조선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살아있을 것이다. 천국에 가서 기다리거라. 훗날 이 어미가 반드시 너를 찾아가 이 두 팔로 안아보리라. 잘 가거라, 내 아들 충근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낭송 듣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저 이종숙 차례인데요. 저는 세종에서 왔습니다. 제가 낭송할 시는 이생진 시인의 내가 백석이 되어입니다. 내가 백석이 되어. 이생진. 나는 갔다. 백석이 되어 찔레꽃 꺾어들고 갔다. 간밤에 하얀 까치가 물어다 준 신발을 신고 갔다. 그리운 사람을 찾아가는데 길을 몰라도 찾아갈 수 있다는 신비한 신발을 신고 갔다. 성북동 언덕길을 지나 길상사 넓은 마당 느티나무 아래서 젊은 여인들은 날 알아채지 못하고 차를 마시며 부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까치는 내가 온다고 반기며 차야에게 달려갔고, 나는 극락전 마당 모래를 밟으며 갔다. 눈 오는 날 재로 뿌려달라던 흰 유언을 밟고 갔다. 참나무 밑에서 달을 보던 차야가 나를 반겼다. 느티나무 밑은 대낮인데 참나무 밑은 우리 둘만의 밤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죽어서 만나는 서름이 무슨 기쁨이냐고 울었다. 한참 울다 보니 그것은 장발이 그려놓고 간 그녀의 20살 때 치마였다. 나는 찔레꽃을 그녀의 치마에 내려놓고 울었다. 죽어서도 눈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손수건을 닦지 못하고 울었다. 나는 말을 못했다. 찾아오라던 그녀의 집을 죽은 뒤에 찾아와서도 말을 못했다. 찔레꽃 향기처럼 속이 다 들어갔다는 말을 못했다. 이어서 다음 낭송 듣겠습니다. 전미진 낭송가께서 김재진 시인의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를 낭송하시겠습니다. 전미진 낭송가는 청주에서 오셨습니다. 시인이며 한국 신앙송 전문가협회 청주지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미진 낭송가를 모십니다.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김재진. 믿었던 사람의 등을 보거나 사랑하는 이의 무관심에 다친 마음 펴지지 않을 때 섭섭함 버리고 이 말을 생각해 보라.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2번이나 3번, 아니 그 이상으로 몇 번쯤 더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려 보라. 실제로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지금 사랑에 빠져 있거나 설령 심지 굳은 누군가 함께 있다 해도 다 허상일 뿐 완전한 발열한 없다. 겨울을 뚫고 핀 개나리의 생노랑이 우리 눈을 끌듯 한때의 초록이 들판을 물들이듯 그렇듯 순간일 뿐 청춘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그 무엇도 완전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란 없다. 함께 한다는 건 이해한다는 말. 그러나 누가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얼마쯤 쓸쓸하거나 아니면 서러운 마음이 짠 소금물처럼 내밀한 가슴 속살을 조여놓는다 해도 수긍해야 할 일. 어차피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일. 상투적으로 말해 삶이란 그런 것, 인생이란 다 그런 것.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혼자가 주는 텅 빈 것에 그 가득한 여운, 그것을 사랑하라. 숭숭 구멍 뚫린 천장을 통해 바라보는 밤하늘 같은 투명한 슬픔 같은
혼자만의 시간에 길들라 별들은 멀고 먼 거리 시간이라 할 수 없는 수많은 세월 넘어 저 홀로 반짝이고 있지 않은가. 반짝이는 것은 그렇듯 혼자다. 가을날 길을 묻는 나그네처럼 텅 빈 수수대처럼 온 몸에 바람 소리를 챙겨 넣고 떠나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낭송 듣겠습니다. 주성의 낭송가께서 김승희 시인의 남도창을 낭송하시겠습니다. 주성의 낭송가는 저희 ETV 문학채널 기획국장이며 지식나눔문화원 원장이십니다. 최근 서울 성북구에 공연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토크살롱을 오픈하면서 야심차게 출발하셨습니다. 주성의 낭송가를 모십니다. 남도창 김승희. 동력은 많지만 나의 태양은 다만 무덩이 위에서 떠올라라. 나는 남도의 딸. 문둥이처럼 어차피 난 가난과 태양의 혼혈인걸. 만장 펄럭이는 꽃상륙길 따라 넋을 잊고 망년자실 따라가다가 무등에 서서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 위에 요아처럼 이글거리며 변하던 붉은 햇덩이를 보았더니라. 모두들 사당패가 되자 함인가. 이 땅이 108번 내 이 땅을 용서하자 함인가. 신명지펴 신명피워 벌레 같은 한평생 가난도 아니고 죄도 아닌 사람들. 나는 남도의 딸. 징체제비처럼 어차피 난 가락과 신명의 혼혈인걸. 무등의 가락으로 해가 질 때만 노을은 원한이 되는 것이니 천치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내 고향 사람들의 울음을 모아 지는 해 굽이굽이 서러운 목청. 돌아가서 내 썩은 노장육부를 징체 삼아 한바탕 노을로 두들겨 보노니 붉은 햇덩이는 업가처럼 둥글다가 문득 쓰러지면서 가장 진한 남도창을 철천지에 뿌리더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최도순 낭송가께서 안도현 시인의 서울로 가는 전봉준을 낭송하시겠습니다. 최도순 낭송가는 바로 이틀 전이죠. 8월 31일 교장 선생님을 끝으로 정년퇴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근무한 자랑스러운 교직 생활, 우리 다 같이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낭송가는 전국 신앙송대회에서 9번이나 대상을 타셨다고 합니다. 네, 구관왕 최도순 낭송가를 모십니다. 서울로 가는 전봉준, 안도현. 눈 내리는 망경들 건너가네. 해진 집신에 상투 하나 떠가네. 가는 길 그리우니 아무도 없네. 녹두꽃 차지러지게 피면 돌아올 거나 울며 울지 않으며 가는 우리 봉준이 풀잎들이 북향하여 일제히 성긴 머리를 푸네. 그 누가 알긴 하리. 처음에는 우리 모두 이름 없는 들꽃이었더니 들꽃 중에서도 저 하늘 보기 두려워 그늘 깊은 땅 속으로 젖은 발 내리고 싶어 하던 잔뿌리였더니 그대 떠나기 전에 우리는 몫인 그대의 칼집도 찾아주지 못하고 조선 호랑이처럼 모여 울어주지도 못하였네. 그보다도 더운 국밥 한 그릇 말아주지 못하였네. 못단 그 사랑 원망이라도 하듯 속절없이 눈발은 그치지 않고 한자 세지. 눈 쌓이는 소리까지 들려오나니 그 누가 알기나 하리. 겨울이라 꽁꽁 숨어오는 우리나라 풀뿌리들이 입춘 경칩지나 수근거리며 봄바람 찾아오면 수천 개의 푸른 기상나팔을 불어제낄 것을. 지금은 손발 묶인 저 얼음장 강줄기가 옥빛 해님을 호련 풀어헤치고 서해로 출렁거리며 쳐들어갈 것을. 우리 성상 개옵신 곳 가까이 가서 녹두알 같은 눈물 흘리며 한 목숨 타오르겠네. 봉준이, 이 사람아, 그대 갈 때 누군가 찍은 한 장 사진 속에서 기억하라고 타는 눈빛으로 건네던 말. 오늘 나는 알겠네. 들꽃들아, 그날이 오면 다 울 때 흰 무명띠 머리에 두르고 동진강 어귀에 모여 척에 척화, 척에 척화,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주 복합문화공간 K-포페라 여원에서 보내드린 가을맞이 신앙송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 10월 6일에는 경상남도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입니다. 시원한 맥주와 함께 고두현 시인의 토크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0월 7일에는 제12회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달 10월 6일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신앙송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ETV 문학 채널, 지금까지 진행의 이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